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찌입니다. 저는 잠깐 대구에 와 있고요. 필리핀 출장 갔다가 이제 급한 일을 마무리한다고 한 3일 정도 밤을 샜더니 잠깐 코가 맹맹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처음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2인 3캠 기준으로 웨딩 영상을 찍는다면 그 기준은 뭐 1분 하이라이트나 세로 영상이나 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2인 3캠에 2분에서 약 5분 사이에 시네마틱 웨딩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애초부터 이 설문이 뭔가를 대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사업자가 움직일 수도 있고요. 사업자에서는 직원이 몇 명 있어가지고 뭐 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지고 그 카메라의 기종은 무엇이며 내가 사용하는 렌즈는 무엇이며 투자금은 얼마나 들었으며 그 사람의 네임밸류는 또 얼마나 인지도가 있으며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따져본다면 절대로 이거를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그리고 제가 뭐 가격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카메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궁금해서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거는요 저거는요 하면 수도 없이 태클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약 2,800명 정도가 투표를 해주셨고요. 목록은 첫 번째가 약 50만 원 정도다. 두 번째가 약 100만 원, 세 번째가 약 150만 원, 네 번째가 2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 이 설문조사를 한 사람도 웨딩업에 있는 사람인지 그냥 업에 있는 사람인지 소비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벼운 설문조사였지만 100만 원대가 적당하다라는 게 50%입니다. 약 1,400명 정도였고요. 그 다음 많았던 게 약 150만 원 정도가 24%였고 50만 원과 2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14%인가 12%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표 결과도 결과이지만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거기에 댓글이 약 50개 정도가 달렸고 또 댓글에 대댓글이 달리면서 어느 정도의 입장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댓글을 보는 것도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투표로 인해서 가격이 얼마가 적당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웨딩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이 궁금했고 그리고 소비자들, 예비 신랑 신부님들이 웨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웨딩이 만들어지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고요. 이번 주제가 조금 예민하긴 하지만 저도 어느 부분에서는 소비를 하는 입장에서 비싸게 주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서비스 부분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지불을 합당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뭔가 너무 부담스럽거나 비싸면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 업에 있는 사람의 기분을 아니면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면서까지 가격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분들이 가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다 케바케가 있기 때문에 잘 걸러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웨딩 영상의 금액이 저렴한 거를 떠나서 몇 년 전에는 거의 메인이 사진이었습니다. 영상을 찍는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웨딩 영상을 찍는 분이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 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웨딩 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없을 거니까요. 그리고 이 웨딩 영상을 안 찍는 거에 대해서 뭐 잘못을 했니 무조건 찍어야 되는데 왜 안 찍었니 이런 논할 부분도 아닙니다. 필요가 없는 분들은 안 찍는 거고 필요한 분들은 찍는 거고 단순히 영상이 필요해서 찍는 분들은 행복한 웨딩 영상을 찍어서 좋은 거고 또 여기에 업이 만들어져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분들도 좋기 때문에 결론은 서로가 좋은 일은 맞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부분의 것들을 영상으로 좀 대체를 하다 보니까 그 시장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제가 또 물어보니까 오히려 카메라는 더 잘 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새로운 영상, 사진의 재미에 맛들여서 취미에서 업으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그 말은 즉슨 공급이 많아졌고, 손쉽게 웨딩이나 다른 작가들을 찾을 수 있는 어플이나 이런 것들도 좋아지고 많아지면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조금 낮아졌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주 업무가 웨딩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봤을 때 저랑 단가가 맞지 않다면 안 합니다. 근데 이 웨딩업이 본업이라면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주변에서 가격이 낮아진다면 따라 가격을 낮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내 상품이 팔려나가야 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데, 내가 뭐 1년 전부터 예약도 하기 어려운 거의 탑급의 웨딩 업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변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턱대고 가격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한탄을 하면 안 되고, 왜 가격이 낮아지는지에 대해서, 왜 내 상품이 안 팔리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상품이 인기가 없고 내가 영상을 제작하는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단순히 가격만 올려 받으려고 한다면 그 업체는 결국은 오래 못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가 그 영상을 만들 실력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5분이면 택시 거리로 갈 거리를 길을 모르는 것 같아서 25분을 돌아가서 25분에 대한 택시비를 받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뭐 사기나 마찬가지고, 그 고객들을 기만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업에 있는 사람들도 노력을 해야 됐고요. 저는 상품에 대해서 비싸게 샀으면 비싸게 샀다고 자랑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보고요. 또 저렴하게 살수록 난 이거 저렴하게 샀다고 자랑하는 상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품이라고 보면, 우리가 명품 시계나 옷을 샀을 때, 예를 들어 제 시계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인을 잘 받아가지고 800만 원에 주고 샀다면, 내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야 시계 그거 얼마야 라고 했을 때 그냥 출시가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하고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누구나 나의 약한 모습보다는 더 잘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론 여기서도 얘기를 하자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부류도 있겠죠. 엄청 돈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누구나 아는 명품의 로고가 있는 옷 말고도 뭐 로고 하나도 없는데 2천만 원짜리 패딩, 300만 원짜리 티셔츠, 그런 것들을 입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분들이 일단 이 영상을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비싸게 주고 사면 친구들끼리 하는 말로 호구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9만 원짜리가 정품인데 나는 이래가 6만 원 샀는데 니는 2만 원 더 주고 샀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상품들은 좀 더 저렴하게 사면 살수록 저는 더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근데 웨딩은 후자, 저렴하게 샀으면 저렴하게 샀다고 오히려 더 자랑을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여겨진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 웨딩이 한 개인이,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아는 명품과 뭐 외제차나 이런 것들이랑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우리가 뭐 명품이 되겠다,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생각보다 웨딩을 만드는 데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단해서가 아니라, 웨딩을 만드는 과정을 알고 아무래도 내가 생각했던 가격으로는 힘들 수가 있겠네, 이해 정도만 해주신다면 저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뉴스에도 보면 젊은 세대들이 일을 오히려 안 하려고 하고, 뭐 잔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윗세대와 뭐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웨딩업을 하지 않는 소비자들, 예비 신랑 신부님들도 어딘가에서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월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일하는 곳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고 이 금액을 받는데 적다고 불만을 표출을 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업에 있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때문이죠. 웨딩 영상이나 카메라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웨딩 영상을 찍는 것은 그냥 웨딩식장에 와서 1시간 정도 촬영하고 돌아가서 편집하면서 노래 넣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노고에 대해서 누군가가 견적을 내면서 저는 이렇게요, 이렇게 이걸 했고요, 저희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과정들을 한번 들어보면 첫 번째로는 카메라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카메라의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사전에 연습하고 익히고 잘 다뤄야 그 1시간 이내에서 최대한 많은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신랑 신부님이 원하는 분위기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분위기를 요청을 할 수 있게끔 구도나 촬영 무빙 부분에서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또 저작권이 굉장히 예민한 건데, 노래를 사용을 하잖아요. 내가 사용한 노래로 납품을 했는데 그 노래로 인해서 저작권 문제가 생긴다면 다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유료 음원 사이트를 결제를 하고 그 곡에 대한 저작권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로 이어질 수가 있고, 웨딩홀이 모든 곳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홀에 따라서 그 웨딩홀을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 웨딩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사전에 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식에 가서 조명이 어떻게 켜지는지 본다든지 그런 수고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웨딩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조명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속 한 번씩 꺼지고 있어요. 뭐 이런 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다시 찍으면 되니까요. 한번 꺼지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전력이 없어가지고 자동차에서 전력을 받고 있는데 이게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굉장히 촬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 이거를 예를 들자면 웨딩은 그 1시간이 지나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찍으면 이제 엄청나게 큰일 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카메라의 실력이나 그런 부분들이랑 또 비례하긴 하지만 다시 안 올 그 1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담감도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로 오디오를 요청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장 녹음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내장 마이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오디오가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한 카메라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또 그 오디오를 쓸 수가 없다 보니까 항상 백업 2군데 정도에서는 오디오를 받아 놓는 백업 환경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뭐 녹음기나 이런 부분에서도 투자가 될 거고, 또 일곱 번째로 본다면 촬영만 잘한다고 끝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정말 잘 백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 저는 있었어요. 촬영을 했는데 그 메모리에 이상이 생겨서 그걸 사용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게 제 유튜브였기 때문에 저는 다시 찍었지만 만약에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현장이라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2개 들어가는 카메라에다가 동시 녹화를 할 수 있는 등의 준비도 하게 되고, 촬영이 끝나자마자 바로 노트북이나 외장 하드로 백업을 하는 그런 데이터 부분에서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집에 오면 편집을 하겠죠. 노래를 어떻게 고를 것이며 몇 분대로 만들 것이며,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떤 장면을 넣을 것이며 슬로우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색 보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미리 신랑 신부님이 요구했던 구도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맞춰서 보정을 하게 될 거고, 이것들이 한 번에 진행이 되진 않습니다. 이 부분 제가 조금 못 나왔으니까 빼주시고 이 부분은 좀 대체를 해주시고, 이런 내용들로 수정도 1회에서 2회 정도가 이어지다 보면 이게 생각보다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촬영에 가기 전에 전날에 내가 카메라 셋업을 하고 이동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것들도 다 비용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게 결코 1시간 와서 찍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저의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한 8년, 9년 전쯤에 친구랑 같이 군대 전역을 22살에 해가지고 일용직을 한 3개월인가 4개월 동안 했었어요. 그때의 일당이 약 8만 원 정도였고 지금은 조금 더 높은 걸로 압니다. 그때가 한 4시 반쯤에 일어나서 5시 반인가 6시쯤 사무실을 가게 되면 어디로 갈 건지 배정을 받아가지고 공사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한 4시 반인가 되면 일이 끝나고 다시 그 인력 사무소로 가서 일당을 받고 끝내는 일이에요. 그것도 거의 8시간에서 9시간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일은 단순히 이동 업무였어요. 폰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동을 하고 심부름을 하는 일을 했지만, 거기서 목수분들이나 포크레인을 움직이시는 분들은 금액대가 몇 배 이상씩 높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8년에서 9년이 지난 지금 제가 했던 업무보다는 카메라 촬영과 편집을 하는 것들이 기술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잡아서 2명이라면 30에서 40 정도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르고 그냥 최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촬영만 본다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편집 비용이나 나머지 부분들, 장비에 내가 투자를 한 비용들도 어떻게 보면 내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이 업을 하는 거라면 더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한다면 투표에서 있었던 40에서 50만 원 정도는 저는 이 업을 이어나가기에는 어렵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이 일을 떠나서 다른 회사라도 뭐 경력이나 학력이나 실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직급 그리고 연봉도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웨딩 업계나 이 영상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얼마나 잘 하는지,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포트폴리오를 보고 어떤 규모의 기업과 일을 하는지 등등에 따라서 페이가 천차만별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인기가 없으면 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인기가 많다면 금액이 높아도 1년 동안 예약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길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웨딩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단순히 웨딩 영상은 50만 원 정도가 괜찮지 않아라고 한정 지어서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저의 생각이고 이번 영상의 주된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표에서 약 100만 원대가 많이 나왔지만 이 100만 원도 한정을 짓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웨딩 작가를 골라서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는 내가 이 영상을 만들고 싶어야 하고 내가 그 작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돈을 지불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도 누군가가 나에게 신뢰를 가지고 나한테 돈을 쓰려면 내 SNS보다는 뭔가 잘 정리가 된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거기에 풀 영상의 포트폴리오, 세로 영상의 포트폴리오, 1분 영상의 포트폴리오, 하이라이트 영상의 포트폴리오를 정말 잘 정리를 해놓는, 그분들에게 신뢰가 줄 수 있는 정도의 포트폴리오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다면 좀 저라도 돈을 쓰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웨딩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상품이나 포트폴리오나 그거에 따라서 잘 소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좋은 날이죠. 영상 제작자한테도 돈을 버는 날이고, 또 신랑 신부님들도 그 행복한 모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잘 협의를 봐서 하면 이 시장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도 뭔가를 하는데 비싸면 아쉽지만 안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대를 잘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진짜 웨딩업에 있는 구독자분들을 꽤 만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한 20만 원에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30만 원에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20만 원, 30만 원이라는 것 자체가 뭐 지인일 수도 있고 뭐 환경에 따라 다르겠죠. 저도 저희 친누나가 결혼을 하는데 막 몇백만 원 줘라고 하진 않겠죠. 공짜로 해줄 겁니다. 그런 걸 떠나서 내 포트폴리오를 보고 연락을 왔는데 요청을 20, 30 정도에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제가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이 주제에 대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 영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 이게 좀 태클 투성이긴 합니다. 그 사람의 실력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뭐 이것저것 칼로 찌르면 뭐 저는 계속 찔릴 수도 있습니다. 네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 이 영상을 만드는 뭐 목적, 내용 자체가 잘못됐어.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의견은 자유이고, 저는 웨딩을 단순 찍어내는 영상 공장으로 취급받는 게 아쉬웠기 때문에 영상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아봐 주시기만 한다면 뭐 어떤 욕이든 뭐 좋은 말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고 싶었고 만들었습니다. 끝. 30년 전 두 예쁜 부부의 행복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결실로 예쁜 두 아이가 태어났고, 자식들을 위해 빛나는 젊은 날을 양보하신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이 아이들은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큰 사랑 안에 자란 아이는 Ooh, put it on me, my little pontoon shawty. It's okay, at the lake it's a party. It's a motherfucking party, and it's about to go down. Ooh, put it on
little parcel shorty. On the way with the night, ooh yeah, it's a party. Yeah, it's a motherfucking party, and it's about to go down. Pass me a cold one, we're only getting now forever is a long. Oh,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Trying to sleep, no pillow will do. I'm running my mind over time. I stay wide as the moon. Girl, you know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Am I insane? I knew you'd fit me like a glove the day I fell in love with the way you said my name. I know it sounds crazy, baby, try to understand me, please do. Ooh, ooh, ooh. I knew morning baking cakes with the glowing of our love. So if you want to come back home, I will the cooking Sunday breakfast away clone. We gonna go and skate on frozen lakes, spend the morning baking cakes with the glowing.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연인에서 함께 맞추어가는 부부가 됩니다.